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뉴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차 바로 토레스 EBX입니다. 토레스는 재작년에 출시를 한 이후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상품성 개선을 쭉 해오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모델, 또 KGM을 이끌어가고 있는 브랜드 대표 모델이기도 한데요. 출시했을 때 전기차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를 이제 또 KGM이 반영을 해서 작년 10월에 그 토레스 EBX를 약속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시승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시승기가 늦은 만큼 또 조금 더 꼼꼼하고 또 자세하게 또 내연차와 비교도 해드리고, 또 SUV, 또 전기차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크기부터 내연차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전장과 전고만 1.5cm 정도 길어지고 좀 커졌습니다. 대신에 폭이나 휠베이스는 거의 비슷한 정도고요. 플랫폼이 내연기관차랑 똑같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배터리가 좀 깔려서 높이만 살짝 높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도 내연차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텐데, 이 그릴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 이 그릴이 전기차가 그릴이 없잖아요. 없앤 모습이고, 그 전에 이제 내연차에서 있었던 그런 성곽을 모티브로 한 그런 그릴의 느낌은 이렇게 또 비슷하게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름대로 좀 세련되고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옆에 이렇게 주간주행등도 LED 턴 시그널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불을 켰을 때 굉장히 예쁘게 또 보여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알싸하게 빠져서 위에 들어있고, 헤드램프는 하단으로 뺐고요. 지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눈이 오면 눈이 쌓이는 그런 단점들을 다 개선을 해서 이렇게 새로 나온 디자인. 토레스 EBX는 그 내연기관차를 상품성을 개선을 하면서도 또 전기차 최초 모델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때 이런 불만 사항들을 다 접수를 해서 개선을 했어요. 브랜드 중에서 전기차는 최초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상품성 개선을 한 점은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이 똑같기 때문에 이 엔진룸 자체에 수납 공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이 엔진룸 안에 수납 공간이 원래부터도 또 크지도 않고 실용성이 그렇게 없어 보여서 없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어 보이고요. 이 안에 지금 152.2kW의 전륜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최고 출력은 내연차보다 22%, 최대 토크는 21% 각각 또 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BYD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논란이 조금 많기는 한데, 타본 분들 대부분이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 추울 때도 그렇게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측면부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내연차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이 충전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달려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파킹을 하고 충전을 했을 때 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짧을 수가 있어서 보통은 뒤에 달린 게 그래도 가장 무난한데, 내연차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선택은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지금 이 타이어는 20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게 이제 60만원 옵션인데요. 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좀 세련된 느낌 들죠. 후면부에서도 크게 내연기관차와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태극기 건공감리 모양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강조가 된 느낌이 들고, 이 테두리도 좀 더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건공감리의 느낌은 차 군데군데에 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됐는데요. 이쪽에도 조금 자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이 국산차라는 그런 또 느낌도 굉장히 살리면서 좋은 것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는 듯한 또 헥사곤 타입의 이 가니쉬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용량은 839리터 나옵니다. 배터리가 밑에 있는데도 잘 그 트렁크를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열을 폴딩을 했을 때는 1600리터 이상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성인들이 누워도 한 2명 정도는 거뜬히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이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눕고 나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거나 이럴 때. 그때 이제 앞까지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문을 닫는 불편을 줄이고 이 버튼만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문이 닫아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버튼이 있는 거 굉장히 좀 디테일한, 배려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도 한번 접어볼까요? 네, 2열을 이렇게 접으면 네, 거의 평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누우면 너무 편해요. 쏙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때도 이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짠, 열립니다. 이 디테일한, 좀 간단한 버튼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토레스 EBX가 이 캠핑에 또 차박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레스 EBX 역시 그 토레스 내연기관차를 처음 탔을 때 비슷합니다. 그때 처음에 tas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옛날 차랑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기차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물리 버튼을 많이 없앤 모습, 그리고 좀 더 심플하게,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듀얼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입니다.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보다는 살짝은 이 가운데가 각진 형태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눕힌 형태로 쭉 이어져 있고 각각 12.3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그냥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요. 꼭 필요한 정보만 굉장히 굵고 정확한 그런 폰트로 그래픽이 잘 꾸며져 있는 느낌이 들고, 요거는 이제 주행 모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또 그래픽도 달라진다는 점, 요 점도 좀 신경 많이 쓴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디스플레이에서는 각종 공조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블루투스나 라디오도 이쪽에 설정할 수 있고, 이 EBX부터는 그 U 플러스와 합작을 해서 이 인포콘을 안에 들여놨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대차의 블루링크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뭐 날씨라든지 뭐 AI 플레이어, 앱스토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뭐 음악도 여기서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터치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좀 혼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서 다음에 나올 때는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렇게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 그런 형태, 이렇게 컵홀더와 또 그 휴대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C타입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충전하는 충전구도 이 센터 콘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곳곳에 좀 수납 공간이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는 거는 좋기는
하네요. 그래서 전기차의 느낌을 아주 무신 살리지는 않았고 내연차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거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여집니다.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이 수납 공간 옆에는 전자식 변속 레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좀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토레스 그 내연기관차 때는 이렇게 기어 봉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심플하게 바꿔놨어요. 이 부분도 그 전기차에 좀 걸맞게 잘 만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열도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이지만 내연차랑 거의 같은 그런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그런 차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낮은 그런 굴곡을 보여주고 있고 디테일이 굉장히 많네요. 2열에 이제 가족들이 뒷면에 타는 그런 때가 많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탁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블렛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아기들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컵홀도 또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햇빛 차단 가리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의외의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시포트도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선도 또 2열에도 다 들어가 있고 공조 그 장치도 여기 뒤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주먹 한번 넣어보면 거의 3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감 굉장히 넓고 위에 천장도 굉장히 높아요. 주먹 3개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크기, 높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 여자 누구나 앉아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느낌이 들고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애기 아빠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카시트를 실어도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아기들 이렇게 움직일 때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카시트는 트렁크에 그냥 이렇게 적재를 해도 2개는 너끈히 들어갈 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빠졌다, 안전하고 또 굉장히 넓게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클라인 기능도 있습니다. 30도 이상 이렇게 뒤로 젖혀져요. 그래서 뒤에 가시는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뒤에 앉으면 멀미 난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리클라인 기능 활용해서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다는 점. 모든 게 좀 뒷좌석, 그러니까 동행하는 그런 그 탑승자들도 많이 배려한 그런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네요. 전기차 치고는 이질감 같은 거는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다고 해서 왜 초창기에 나온 그런 전기차들 보면은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내연차에 비해서 굉장히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 EVX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 없고 그냥 일반 내연차 SUV를 탔다 정도의 느낌이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기 때문에 하단에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굉장히 좀 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차가 내연차에 비해서는 무게도 더 나가고 또 하체 세팅이 더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행감 역시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은 토레스 때 제가 주행했을 때의 느낌을 좀 되살려 보면은 내연차 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속을 할 때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가고 부드럽게 멈추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기차가 원래도 내연기관차보다는 가속감이 훨씬 좋고 비교도 안 되게 좋고 또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토레스 EVX가 잘 살려서 가져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소음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타보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나 이런 게 거슬리게 심하게 들리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자체가 왠지 이미지는 뭔가 SUV이기도 하고 아웃도어에 맞는 그런 차다 보니까 소음 같은 거는 조금 덜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소음을 잘 잡아줘서 의외의 그런 좀 정숙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스 제2BX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BYD LFP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시를 했을 때는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조금 사면서, 중국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사면서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차가 잘 팔리고 직접 몰아본 소비자들의 그런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해보니까 LFP 배터리 크게 NCM 배터리보다 떨어지거나 하는 거 없다, 오히려 내구성이 좋아서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왔어요.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올해 이제 환경부에서 보조금 책정을 할 때 LFP 배터리에 좀 보조금을 좀 덜 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산이 들여오면서 이제 우리 그 국산 그 전기차와 좀 충돌을 하고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막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레스 EBX에 한 보조금이 200만 원 정도가 깎여서 한 400만 원대의 그런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레스는 바로 그 다음날 200만 원을 아예 내려서 책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격은 4,960만 원에서 4,760만 원으로 이 세븐의 경우 그렇게 좀 내려서 보조금이 깎여도 가격은 똑같이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뭐 지금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보조금 깎였다는데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차 가격은 기존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퍼포먼스가 최고 출력이 207마력, 최대 토크가 34.6kgm/S입니다. 내연차보다는 각각 22%, 21% 좀 힘이 좋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딱 뭐 타보기만 해도 뭐 아실 것 같아요. 전기차 자체가 또 힘이 굉장히 좋고, 플랫폼은 같지만 뭐 모터와 또 전기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지형에서 좀 달렸을 때 굉장히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가 잘 나가지 않을까, 뭐 최초 전기차, 브랜드 최초 전기차라고 해서 조금 약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주행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속성,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EBX에도 회생제동 기능이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0으로 놨을 때는 거의 내연기관차랑 똑같은 그런 주행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릴수록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수준으로 이제 회생제동 그 감도가 좀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3단계로 가다가 완전 드라마틱하게 요게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지는 않네요. 오히려 좀 앞으로 좀 스무스하게 나아가면서 좀 속도가 줄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아이오닉 5나 6를 타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탄다면은 회생제동이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감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가속감 같은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가속감이 좋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쭉 밟았을 때 거의 거침이 없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100km 이상 정도 달렸을 때도 막힘없이 쭉 치고 나가는 그런 가속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연차보다는 확실히 주행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수치상으로는 20% 정도 좋다고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성능이 좋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이 세팅이 하부가 굉장히 또 단단하기 때문에
무게중심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잡아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코너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선을 급히 변경을 할 때여도 차가 크게 흔들리거나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는 거는 거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차 이거 굉장히 잘 나가고 또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레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기차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 차를 처음 만났는데 11월 달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일단은 가격이 쌌고 토레스 그 내연차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 전기차 그 첫 출시치고는 잘 나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팔릴 거라는 그런 기대를 받는 모델인데요. 이런 판매량에는 이제 KG 모빌리티의 좀 노력도 많이 담겨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KG 모빌리티가 굉장히 소비자들과 소통을 쌍용차 때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토레스 내연차 때 이제 헤드램프에 눈이 좀 쌓이는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KGM이 그거를 놓치지 않고 또 전기차에서는 아예 커버를 따로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또 내연차 그 차주들한테는 탈부착용 커버를 무상으로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소비자들의 그런 의견 하나하나에 다 귀를 좀 기울이고 상품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차이지만 또 단점도 조금 보입니다. 이 차 자체에 지금 물리 버튼을 굉장히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이 비상등만 제외를 하고는 전부 지금 터치 형태로 안 보이게 다 숨겨놨거든요. 물리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그러다 보니 뭐 공조 버튼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또 화면을 다시 바꿔서 또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들어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애플 카플레이로도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한 몇 번은 다시 움직여야 되는, 그거는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토레스 때는 그냥 기어 봉이었어요. 스틱 형태여서 그냥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전자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깔끔하기는 한데 이제 뭐 후진이나 이 드라이브를 넣을 때 이 항상 N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눌러야 후진, 그리고 뒤로 다시 갈 때도 두 번씩 눌러줘야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는 의문이 좀 들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신형 또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올 때 개선이 돼서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쳐서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 EBX 지금까지 저와 함께 타보셨는데요. 차량 가격이 4,55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보조금 서울시를 기준으로 3,000만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형급 SUV 전기차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타보니까 내연기관 차랑 거의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주행감, 또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또 디자인도 이질감 없이 예쁘게 빠진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조금이 좀 아직 많이 남았을 때 전기차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이 토레스 EBX 한번 선택지에 올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 Now the morning is the afternoon.